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 박서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제가 만난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우리 회사 건물을 20년째 청소하시는 김순자 여사님은 늘 새벽 5시부터 건물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고 계셨습니다. 낡은 분홍색 수건을 머리에 둘러매고 겨울에도 손이 트도록 물청소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를 맞이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회의실을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커피와 다과를 세팅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투자 실적 보고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아침 8시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님이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시장 분석 자료를 유심히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표들이 좀 이상하네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고 누군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님은 주눅 들지 않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까지 마치 오랜 시간 금융시장을 연구해온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순자 여사님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차가운 물로 청소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금융 차트를 가리키는 손짓은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과거의 어떤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묵묵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 속에 이런 깊이 있는 전문성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건 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사님이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일하나요? 늘 그러셨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놓인 외환시장 분석 자료를 보시더니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죠. 피로에 지친 제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은 90년대 중반 홍콩의 HSBC 은행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 떠오르는 스타였죠. 매일 아침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마천루가 즐비한 센트럴로 출근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사님의 분석 보고서를 기다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사님은 한국 시장의 위기를 예측하고 경고했지만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큰 손실이 났고 여사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죠. 가장 가슴 아픈 건 딸과 헤어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은 미국 보스턴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등록금을 더 이상 보내줄 수 없게 되자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사님의 작은 가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사님과 교복을 입은 예쁜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지만 그 속에 담긴 행복한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청소도구를 정리하시며 건네신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았지만 여사님의 지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매일 새벽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시간 15층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풍경은 마치 홍콩의 센트럴을 닮아 있었죠. 여사님은 늘 그 시간에 혼자 창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함께 닦아드리겠다고 나섰지만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신 커다란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아침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사님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하시면서 블룸버그 뉴스를 듣고 계셨습니다. 작은 라디오 하나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사님만의 독특한 시장 분석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버려진 보고서들을 꼼꼼히 확인하셨고 직원들의 잔업시간과 야식 주문량으로 회사의 실적을 예측하셨죠. 20년간의 청소부 생활이 만들어낸 특별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빌딩 청소부가 되고 나서야 진짜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여사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시장 분석은 차트나 그래프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나 봅니다. 여사님은 매일 새벽 빌딩을 청소하시면서 여의도 금융가의 맥박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하던 신입사원 보고서를 보시더니 조용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시다가 발견한 트레이딩 기록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숨겨진 움직임을 짚어주셨죠. 여사님의 분석은 데이터를 넘어서는 생생한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점차 회사 직원들도 여사님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대리들이 아침 청소 시간에 슬쩍 시장 조언을 구했고 나중에는 팀장님들도 일부러 이른 아침에 출근해 여사님의 의견을 듣곤 했습니다. 여사님은 걸레를 쥔 손을 잠시 멈추고 진심을 담아 답해 주셨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회사의 새벽 청소 시간은
이렇게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묵묵히 청소를 하시는 한 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한 금융인의 자세를 배워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아닌 고무장갑을 끼고도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잃지 않으신 분. 그분은 제게 새로운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우리 회사에 새로운 지점장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캐서린 정 지점장님은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성공하신 분이었죠. 첫 출근 날,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이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여사님은 평소처럼 사무실 창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지점장실 유리문을 닦으시던 중 캐서린 지점장님과 마주치셨죠. 순간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여사님의 딸이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젊은 여성 임원의 당당한 모습 뒤에 숨어있던 어린 딸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걸레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지점장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20년간 어머니를 찾아 헤매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금융기관을 거치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계셨던 거죠. 엄마가 그렇게 가까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전 화려한 빌딩 숲만 바라보며 찾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빌딩을 청소하고 계셨다니. 여사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홍콩의 수석 애널리스트였던 어머니는 청소부가 되어 딸의 등록금을 갚아왔고 그 딸은 보스턴에서 최고의 금융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여사님을 금융자문역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청소를 하시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걸레로 닦으시던 손으로 이제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시장 분석을 써내려 가시죠.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금융가 한복판에서 매일 새벽 창문을 닦던 분이 사실은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속에서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재회 이후 우리 회사의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일찍 출근합니다. 새벽 5시 여사님이 청소하시는 15층에 하나 둘 모여 앉아 아침 스터디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캐서린 지점장님도 매일 이 시간만큼은 어김없이 참석하십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청소를 하십니다. 금융자문역이라는 직함이 생겼지만 청소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장이 더 정확하다고 하셨죠. 걸레질을 하시면서도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시장의 진실은 항상 바닥에 있어요. 닦고 또 닦아야 보이는 거죠. 어느 날 홍콩에서 큰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도 비상이 걸렸죠. 그때 여사님이 독특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매일 쓰레기통에서 수거하신 자료들과 청소하시며 보고 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지점장님이 어머니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사님의 전략으로 우리 지점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고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시장을 보는 눈을 배웠고 어머니는 딸에게서 새로운 금융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놀라웠죠.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신다는 게 처음엔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금융시장의 먼지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캐서린 지점장님의 이 말에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청소도구를 들고 계신 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을 높은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걸레를 들고 시장의 먼지를 닦아내시는 분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5월의 마지막 주, 우리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스타라이트 그룹의 회장님이 갑자기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죠. 전체 자산 운용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스타라이트 그룹의 최근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준비 시간도 부족했죠. 모든 임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준비했지만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여사님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시다가 임원들이 구겨서 버린 보고서, 초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죠.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해요. 스타라이트 그룹의 해외 공장들, 최근에 청소 용역 계약을 대거 변경했더군요. 그것도 모두 자회사들과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여사님은 20년간 청소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쌓은 경험으로 이런 계약 변경이 의미하는 바를 직감하셨습니다.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자회사로 돌리는 건 대규모 구조조정의 전조라는 걸 아셨던 거죠. 캐서린 지점장님은 즉시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새 전략을 수정했죠. 단순한 수익률 개선 방안이 아닌 스타라이트 그룹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안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스타라이트 그룹 회장님은 우리의 분석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구조조정 계획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오히려 운용 자산을 더 늘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한 건 거창한 금융 모델이나 화려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쓰레기통을 비우며 발견한 작은 단서, 청소 용역 계약서의 변경이라는 사소한 디테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먼지 하나가 때론 태풍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여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 회사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거시적인 관점만큼이나 미시적인 관점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부의 시선으로 발견한 작은 변화가 때로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요.
스타라이트 그룹 사건 이후 우리 회사에는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죠. 바닥에서 시작하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 전체 조회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특별 강의를 하십니다. 여전히 분홍색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요.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시장의 작은 변화들,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의미 있는 단서들을 공유하시죠. 어제 32층 펀드 매니저들이 벌인 중국 리포트를 보니 간체자로 된 부분에 형광펜 줄이 그어져 있더군요. 보통은 영문 요약본만 읽는데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런 미시적 관찰들이 모여 거시적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이것을 클리닝 인텔리전스라고 이름 지었죠. 청소부들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 지점의 성공 사례는 금융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벤치마킹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 사람은 금융자문역이 아닌 청소부로 일하시는 여사님이었습니다. 변화는 가족관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이제 매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이제는 청소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 홍콩에서 엄마는 늘 바쁘셔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새벽 함께 창문을 닦으면서 수다를 떨죠. 이게 우리만의 특별한 스킨십이 되었습니다. 여사님도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시죠. 홍콩에서의 화려했던 시절과 청소부로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자신을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부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제게 인생의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입사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에 큰 실수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여사님이 청소 카트를 밀고 오셨습니다. 제 책상을 닦으시던 중 구겨진 보고서들과 쌓여있는 빈 커피컵들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어떻게 맑은 생각이 나기를 바래요?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보죠. 여사님은 제게 걸레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함께 책상을 닦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여사님은 홍콩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90년 제 첫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수치 하나를 잘못 읽어서 전체 분석이 틀어졌죠. 그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실수가 제게 준 선물이 있어요. 바로 청소하는 마음이에요. 여사님은 실수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실수도 차근차근 정리하고
닦아내면 된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차분히 보고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었고 실수했던 부분을 찾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표장에서 저는 여사님이 가르쳐 주신 청소하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설명하면서 마치 복잡한 시장을 한 겹 한 겹 깨끗이 닦아내듯 차근차근 풀어나갔죠. 놀랍게도 저의 발표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신입사원답지 않은 깊이 있는 통찰력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닌 여사님에게서 배운 청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높은 곳만 바라보며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닥을 닦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와 숫자로 가득한 금융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통찰은 뜻밖에도 청소도구를 든 손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홍콩 HSBC 은행의 회장이었죠. 20년 전 여사님과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여사님의 클리닝 인텔리전스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여사님을 임원실에서 만나길 원하셨지만 여사님은 평소처럼 청소 유니폼 차림으로 15층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직접 청소 현장으로 찾아오셨죠. 김 애널리스트, 아니, 김 여사님, 20년 전 당신의 마지막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었죠. 당신의 사직을 받아들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사님은 묵묵히 창문을 닦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때의 선택이 없었다면 전 지금의 통찰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애널리스트에서 청소부가 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여사님께 홍콩 본사 고문직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하셨죠. 전 세계 금융기관의 청소부들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모이면 어떤 빅데이터보다 가치 있는 통찰이 나올 거예요. 이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고 글로벌 클리닝 인사이트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청소부들이 발견한 작은 변화들이 매일 아침 우리 회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부들의 달라진 자부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시장의 중요한 관찰자이자 분석가가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임원실에서 내려와 청소도구를 들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여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사님은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사무실 창문을 닫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청소부들이 보내온 리포트를 검토하시면서요. 글로벌 클리닝 인사이트 네트워크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지만 여사님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매일 새벽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여사님과 함께 청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신입 직원부터 임원진까지 모두가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사님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회사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창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얼마 전 여사님은 홍콩 금융타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장에서도 여사님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계셨죠.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먼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에 낀 먼지를 닦으며 시장의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웠죠. 우리가 늘 쓸어내야 할 것은 어쩌면 먼지가 아닌 우리의 편견과 교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여사님과 함께 창문을 닦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금융 공부였으니까요. 높은 곳만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면 정작 발밑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우리의 청소하는 금융인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의도 P&F 증권의 신입사원 박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김순자 여사님에게서 배운 청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한 신입사원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4시부터 사무실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따라 23층 구석진 회의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여사님이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한 직원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정태윤 사원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항상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모니터만 바라보던 청년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청소를 하시던 중에도 이따금 그의 모습이 눈에 밟히셨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자리를 지키던 모습이 안타까우셨다고 해요. 고단하죠? 여사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태윤 씨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여사님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태윤 씨는 지방대 출신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혼자 공부해 왔다고 합니다. 쟁쟁한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서 그는 늘 외톨이였죠. 업무에서도 실수가 잦았고 팀원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태윤 씨의 책상을 청소하시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수많은 메모장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파이썬으로 작성된 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설계도였습니다. 이런 걸 혼자 공부한 거예요? 태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지만 팀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여사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가지 않으시고 태윤 씨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청소도구 대신 태윤 씨의 노트북 앞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날 여사님은 또 한 명의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딸인 캐서린 지점장님을 찾아가셨습니다. 태윤 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알고리즘 코드를 프린트해 가지고 가셨죠. 청소 일정표처럼 보이는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서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봐 주겠니? 캐서린 지점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태윤 씨가 만든 알고리즘은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시장의 감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것도 SNS상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코드를? 여사님은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은 태윤 씨의 메모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구상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일 밤 야근을 하며 혼자 개발해온 결과물이었죠. 이 아이, 매일 새벽 3시까지 남아서 이걸 만들었나 봐요. 쓰레기통 비울 때 보면 컵라면 용기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지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여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신입사원 프로젝트 발표회가 2주 후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태윤 씨의 알고리즘을 그 자리에서 선보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너무 의식하고. 그때였습니다. 지점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클리닝 인텔리전스.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3층의 작은 회의실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 시간에 진행되는 비밀 프로젝트. 여사님과 태윤 씨, 그리고 가끔 지점장님도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재능을 알아보는데 실패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말솜씨에 가려진 진짜 능력을 놓치곤 하죠.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 한 장에서도 빛나는 재능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숨겨진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30분 23층 회의실은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사님은 청소도구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을 준비해 놓으셨고 캐서린 지점장님은 글로벌 트레이딩 데이터를 출력해 오셨죠. 태윤 씨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아지트였습니다. 처음에는 태윤 씨도 어색해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실시간 주식 차트를 보며 의견을 주시고 지점장님이 새벽부터 함께 코딩을 하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데이터를 감정 분석할 때
청소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여사님의 이 한마디가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사무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듯 데이터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자는 제안이었죠. 태윤 씨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새롭게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윤 씨가 매일 새벽 출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트레이딩 팀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제대로 못하는 신입사원이 새벽부터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특히 최 팀장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직원이 무슨 알고리즘을 만드느냐며 기존 업무부터 제대로 하라고 질책했습니다. 태윤 씨의 어깨가 다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최 팀장의 책상을 가장 먼저 청소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최 팀장도 차츰 여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님, 제가 20년 전 홍콩에서 일할 때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당시 제 밑에서 일하던 신입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여사님은 청소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이 바로 지금의 캐서린 지점장님의 멘토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최 팀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사님은 청소도구로 사무실의 먼지만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의 편견도 조금씩 닦아내고 계셨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23층 회의실의 새벽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최 팀장이 커피를 들고 슬그머니 들어와 한 구석에 앉았고 다음 날은 트레이딩 팀 차장님이 노트북을 들고 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윤 씨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결과값들이 하나둘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이런 변화를 예상하신 듯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 일지였죠. 20년간 매일 기록해 오신 특별한 노트였습니다. 각 층별 청소 시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야근하는 팀의 분위기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걸 태윤 씨 알고리즘에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기록한 회사별 야근 패턴이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신호를 주진 않을까요? 태윤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사님의 청소 일지는 20년간의 기업 문화와 업무 패턴을 담은 귀중한 데이터였던 겁니다. SNS 데이터와 청소 일지를 결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탄생했습니다. 최 팀장은 특히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만들어낸 것이 신선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태윤 씨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죠. 자네 코드를 보니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아. 우리 팀의 실전 경험과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사님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을 닦으며 햇살이 스며드는 걸 기다리시듯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스며드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태윤 씨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채 걸어다니지 않았고 회의 때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자
숨어있던 자신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빛나는 재능이 그저 우리의 편견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닦듯 꾸준히 믿음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재능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신입사원 프로젝트 발표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윤 씨의 알고리즘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던 프로그램이 이상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회의실은 처음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윤 씨는 다크서클이 짙어진 채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최 팀장은 전날 밤부터 나와 함께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소보다 꼼꼼하게 회의실을 청소하셨습니다. 마치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면 안 될 것처럼요. 문제는 소셜 데이터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증한 데이터량을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고, 감정 분석 알고리즘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청소를 하시던 여사님이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사님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오래된 청소 일지를 펼치셨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여사님이 홍콩에서 기록해둔 회사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때도 이랬어요. 시장이 무너지기 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마치 지진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태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여사님의 오래된 청소 일지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도 옆에서 과거 위기 때의 시장 데이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작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여사님이 20년 전 홍콩에서 위기를 감지했던 것처럼요. 청취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한 것이 새로운 발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사님의 청소 일지 속 작은 기록들이 첨단 알고리즘이 포착한 시장의 신호와 만나 특별한 통찰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발표의 전날 23층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딩 팀 전체가 새벽 회의실에 단골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다른 팀 직원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이날따라 회의실 창문을 3번이나 닦으셨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달래시는 것 같았죠. 태윤 씨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수정하고 있었고, 최 팀장은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여사님은 청소 카트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동안 모아오신 청소 일지들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97년 홍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했을 때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홍콩 금융가의 한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 여사님은 수석 애널리스트였지만
아무도 위기 경고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태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며 혼자 코딩을 독학했던 이야기, 대학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알고리즘을 연구했던 시간들, 그리고 입사 후 느꼈던 외로움까지. 최 팀장도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태윤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알고리즘의 진짜 가치는 수치나 성과가 아닙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죠. 청취자 여러분, 그날 밤 23층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부 신입사원, 팀장, 그리고 지점장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꿈을 위해 모였고 각자의 상처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여사님은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청소란 먼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도 닦아내는 것이라고요. 드디어 발표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날도 여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시작하시기 전 15층 대회의장에 혼자 앉아 잠시 눈을 감으셨죠. 마치 20년 전 홍콩에서의 그날처럼요. 오전 9시 대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년과 달리 본사 임원진들까지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윤 씨의 프로젝트가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단상에 올랐을 때 여사님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일상적인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태윤 씨를 지켜보고 계셨죠.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딩팀 신입사원 정태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연하던 알고리즘이 새로운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태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청소하시던 여사님이 걸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노트북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신호 맞습니다. 방금 홍콩 지사의 청소부님께서 보내온 보고와 일치하네요. 그쪽 임원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최 팀장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홍콩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의 알고리즘이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클리닝 인텔리전스입니다. 태윤 씨의 목소리가 힘을 되찾았습니다. 전 세계 청소부들의 일상적 관찰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 분석 방법론이죠. 청취자 여러분, 그날의 발표는 우리 회사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신입사원의 프로젝트가 아닌 새로운 금융 혁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깨끗이 닦아내시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발표 다음 날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의 알고리즘이 예측한 대로 아시아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회사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도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클리닝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날도 여사님은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전국 각 지점의 청소부들과 화상회의를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여사님이 만드신 글로벌 클리닝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소는 결국 관찰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을 닦다 보면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에요. 태윤 씨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트레이딩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여사님과 함께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 반드시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 팀장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월요일 아침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대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청소를 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바닥을 닦다 보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시장도 사람도 모든 게 다르게 보이죠. 특별했던 건 태윤 씨가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앱이었죠. 여사님의 20년 청소 일지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제 청소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의 가장 예민한 센서가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혁신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묵묵히 먼지를 닦아내던 손길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통찰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대형 투자은행 임원진들이었습니다. 클리닝 인텔리전스에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가지고 온 것이었죠. 회사는 들썩였지만 여사님은 그날도 변함없이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투자 제안 회의가 열리던 날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투자은행의 부사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여사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20년 전 홍콩에서 김 애널리스트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알고 보니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홍콩 지사에서 여사님의 보고서를 기각했던 담당자였습니다. 여사님이 사직서를 내고 홍콩을 떠난 후 그는 큰 후회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통찰은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의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라는 거요. 여사님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성장했네요. 저는 청소부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당신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셨고요. 그날 저녁 캐서린 지점장님은 여사님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홍콩에서의 시절,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엄마가 청소부가 되신 게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늘 시장의 진실을 찾고 계셨다는 걸요. 여사님은 딸을 껴안으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투자 프로그램이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클리닝 인텔리전스란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봄이 다시 찾아온 여의도의 아침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사님은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사무실 창문을 닫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청소부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하루를 시작하죠. 글로벌 클리닝 인텔리전스는 이제 금융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태윤 씨가 개발한 앱은 150개국의 청소부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일상적 관찰이 시장 분석의 핵심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뉴욕 월가의 킴 할머니가 보내온 리포트를 보니 투자은행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대요. 태윤 씨는 이제 클리닝 인텔리전스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여사님과 함께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첨단 알고리즘의 기초에는 항상 빗자루를 든 사람들의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지점장님은 글로벌 금융 포럼에서 클리닝 인텔리전스를 소개하셨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워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혁신이 어떻게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먼지를 닦아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최 팀장의 트레이딩 팀은 이제 회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에서도 첫 번째 과제는 청소입니다. 함께 청소를 하며 지원자의 관찰력과 겸손함을 살핍니다. 여사님은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시며 미소 짓습니다. 특별한 소식도 있습니다. 여사님의 20년 청소 일지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과제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위기 예측과 청소부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곧 발표될 예정이죠. 하지만 여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나누는 청소 시간, 그리고 전 세계 청소부들과 나누는 따뜻한 연대감. 그것이야말로 여사님이 꿈꾸던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하는 금융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부들이 먼지를 닦아내며 시장의 진실을 찾아낼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